네.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가 명자가 젊을 때 말이야. 다른 남자와 아버지 정말요? 지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오빠는 상속권이 없는 거네요? 뭐라고? 인수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드라마를 보신 소감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가을 햇살이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박인수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78세의 나이 40년간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그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쳤죠. 명자야, 오늘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이명자에게 말을 거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죠. 어딘가 차갑고 결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아버지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냐고 하더구나. 인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남 경수로부터 받은 오늘 오후 전화 내용이 떠올랐죠. 안부 인사는 겨우 30초, 나머지 10분은 온통 집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은 관리가 힘드실 텐데 정리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인수는 곧바로 장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세요. 며칠 전에도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자신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경수와 지연이 미리 상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애들이 벌써 계획을 세워놨구나, 명자야. 인수는 거실로 내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웃고 있는 자식들의 어린 얼굴들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남 진우가 들어왔죠. 아버지, 안 계세요? 여기 있다. 진우는 아버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원룸 월세가 밀려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인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셋째 아들, 음악을 한다며 아직도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하지만 그나마 가장 자주 찾아오는 아이이기도 했죠. 얼마나 필요하니? 50만 원만요. 정말 죄송해요. 인수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줬습니다. 진우는 고마워하며 받았지만 금세 자리를 뜨려 했죠. 바쁘니? 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진우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인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명자야,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할지. 인수는 서재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써놓은 종이들이 있었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획 노트 시나리오 마이너스 최종본. 인수는 그 종이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세밀하게 계획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1단계 입원, 2단계 치매 진단, 3단계 유언장 작성, 4단계 관찰. 인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평생 문학을 가르쳤던 그에게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사용하려 했습니다. 애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고 싶구나, 명자야. 인수는 펜을 들어 종이에 추가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등장인물 분석 경수 마이너스 표면적으로는 효자, 실제로는 재산에 관심. 요양원 이야기를 먼저 꺼냄. 지연 마이너스 실속파, 형과 손잡고 움직일 가능성 높음. 후견인 제도까지 알아본 듯. 진우 마이너스 경제적으로 불안정, 하지만 아직 정이 남아있음. 변수. 인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와서 따며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이 나무도 다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 전에 애들 마음속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인수는 다시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시나리오 진행 방법. 우연한 사고로 병원 입원. 의사와 사전 협의, 치매 의심 진단. 요양원 입소 후 점진적 연기 시작. 자식들의 반응 관찰 및 기록. 적절한 시점에 진실 공개. 종이 마지막 부분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주고 싶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인수는 종이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윤 선생님, 저 박인수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요. 윤 간호사는 인수의 옛 제자였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인수의 계획에는 믿을 만한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인수는 명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명자야, 나는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인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의 마지막 연극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서재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78세 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수는 동네 카페에서 윤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윤미정, 그녀는 10년 전 인수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이었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간병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길래? 윤 간호사는 인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인수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죠. 미정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아마 이상하게 들릴 거야. 인수는 어제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수와 지연의 전화 내용, 진우의 방문,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교수님,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요? 응. 내가 살아있을 때 애들 마음속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죽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윤 간호사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맙다. 그럼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연락할 테니 준비해둬.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인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2층 계단 중간 지점,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올라가다가 의도적으로 발을 헛디뎠죠. 아, 쿵. 인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와 머리에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죠.
이웃집 할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인수 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발을 헛디뎠네요. 하지만 이웃 할머니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인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윤 간호사가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응, 계획대로야. 담당 의사는 윤 간호사와 미리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는 실제 상황을 모르고 윤 간호사의 부탁으로 좀 더 신중한 진단을 내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환자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셨나요? 간혹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시는 경우는? 인수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증 치매 징후가 의심됩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경수 뒤로 지연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의사가 경수와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계단에서 떨어지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어요. 경수와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의사 선생님, 그럼 집에서 혼자 계시기 위험한 건가요?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족분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수가 지연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인수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누나, 이거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내가 이미 며칠 전에 알아봤어. 괜찮은 곳 몇 군데. 인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였죠. 그때 진우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다고 해서.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진우는 경수와 지연이 복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상의하는 거야. 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잠시 후 경수와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병원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내일 퇴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계시기 위험하니까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뭐 중환자도 아닌데 갑자기 요양원이요? 진우야, 현실을 봐. 치매가 시작됐다잖아. 경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요양원은 너무하지 않아요? 아버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럼 내가 모실 거야? 너 지금 자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연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수는 침묵으로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경수와 지연은 이미 요양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진우만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양원,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너희들 부담도 덜고. 경수와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반면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이제 나이도 들었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경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퇴원하시면 바로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벌써 계약도 해놨니? 인수가 물었습니다. 경수와 지연은 당황했죠. 아, 그건 혹시나 해서 알아만 봤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남은 인수는 윤간호사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1단계 완료. 내일부터 2단계 시작. 윤간호사는 메모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자야, 애들 본 모습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과연 끝까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 일주일 후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원.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경수와 지연이 알아본 곳 중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곳이었죠. 인수는 2층 개인실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것은 몇 권의 책과 명자의 사진, 그리고 평상복 몇 벌이 전부였죠. 경수와 지연은 입소 수속을 마치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아버지, 적응 잘하세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네, 알겠어. 가서 일 잘해. 자식들이 떠난 후 인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수는 식당에 내려가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앉았죠. 평소 같으면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고맙네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지? 인수는 일부러 헷갈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아, 그런가? 요즘 자꾸 헷갈리네. 인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다가 일부러 손을 떨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새 숟가락을 가져다 줬죠.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인수는 복도를 거닐다가 윤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윤간호사는 이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죠. 물론 인수의 부탁으로 자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인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윤간호사가 작은 메모를 건넸죠. 교수님, 지금은 2단계입니다.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수는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먼. 그놈들 본색을 봐야지. 오늘 오후에 경수 씨가 집에 다녀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요. 인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벌써? 네. 그리고 지연 씨는 은행 2곳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마음이 착잡했죠. 미정아, 계속 지켜봐줘.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네, 교수님. 이틀 후 경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정장 차림이 더 말끔했죠.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인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집 관리 문제로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경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계실 때 관리가 힘드실 텐데 개발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매입 제안이 들어왔어요. 개발회사? 네.
그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고 해요.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에요. 인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경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아버지 대신 제가 처리해도 될까요? 법적 절차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할 텐데요. 위임장? 그게 뭐지? 인수는 일부러 더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집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가져와. 경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수는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손을 떨며 펜을 떨어뜨렸죠. 아이고, 손이 자꾸 떨리네.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인수는 펜을 다시 들어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서 경수를 바라봤죠. 내가 뭘 쓰고 있었지? 아버지, 위임장이에요. 집 매매 위임장. 아, 맞다. 인수는 다시 쓰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중간에 멈췄습니다. 경수야, 우리 집이 얼마 하지? 아, 그건 정확한 건 계약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인수는 마침내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은행? 네. 아버지 통장 정리하려고요. 혹시 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장? 서랍에 있을 텐데. 집에서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지연은 가방에서 새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팠어요. 이거로 은행 업무 처리해도 될까요? 인수는 도장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 고생했구나. 그럼 이 서류에도 도장 좀 찍어주세요. 통장 관리 위임장이에요. 인수는 별다른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은 흡족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죠. 일주일 후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야, 어떻게 된 거니? 얼굴이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에요. 넘어져서요. 진우는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요양원비 때문에 경수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버지, 형한테 들었는데 집을 파신다고요? 응, 그런 것 같네. 잘 모르겠어. 그리고 통장도 누나가 관리한다고 하고. 진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해? 나는 괜찮은데. 그때 경수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여기 있었구나. 형? 아버지,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경수는 진우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우야, 솔직히 말하자. 너 돈 필요하지? 그게 이 기회에 아버지 유산에서 먼저 떼어가라. 대신 입 다물고 있어.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야, 현실을 봐. 아버지 상태 보이지 않아?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진우는 화를 내며 복도를 나갔습니다. 경수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날 밤 인수는 윤간호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더 봐야겠어. 진짜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경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개발회사에서 보내온 정식 계약서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계약서가 나왔어요. 가격도 시세보다 30%나 높게 나왔어요.
인수는 멍한 표정으로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 동안 치매 연기를 계속해온 결과 이제 직원들도 인수의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죠. 계약서? 뭔 계약서? 아버지, 집 파는 계약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다. 집.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경수는 조바심을 내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멈추고 경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순간 인수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경수야, 내 아버지, 너는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경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 어머니가 명자가 임신했을 때 말이야. 나는 출장을 갔었어. 3달 동안. 인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수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계속 이어갔죠. 그때 명자가 다른 남자를.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경수야. 치매 때문인가 봐. 이상한 소리를 했네. 인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경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아버지, 그럼 계약서는? 응? 뭔 계약서? 인수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수는 결국 계약서를 챙겨 들고 요양원을 나섰죠. 차 안에서 경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정말로? 경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친자 검사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다음 날 지연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빠가 다녀갔다면서요? 경수, 왔었나? 네. 계약서 때문에 왔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은 녹음기를 켜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혹시 오빠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인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 경수가 내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가 명자가 젊을 때 말이야. 다른 남자와. 아버지, 정말이요? 지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오빠는 상속권이 없는 거네요? 뭐라고? 인수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지연은 녹음기를 끄고 급하게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죠.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자관계 아님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뭘?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요. 경수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효자 노릇을 했던 것이 무색해졌죠. 그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경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경수는 검사 결과지를 인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DNA 검사 결과요. 우리가 남남이라는 증거예요. 인수는 종이를 주워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치매인 척하는 것도 지겹지 않으세요? 경수의 말에 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인 척? 나는 정말. 그럼 어떻게 제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경수의 추궁에 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나타났죠. 오빠 여기 있었구나. 지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뭘?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지연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빠는? 그래, 나는 상속권이 없어. 이제 만족해? 경수는 분노에 차서 요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은 인수와 단둘이 남자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 계약은 제가 처리할게요. 오빠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지연아,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해야겠어요. 아버지 상태로는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지연은 이미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인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죠. 이걸 쓰면, 네, 저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와요. 아버지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인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손을 떨며 펜을 떨어뜨렸죠.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인수는 다시 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서명을 삐뚤빼뚤하게 써서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쓰겠어. 지연은 조급해졌습니다. 다시 써주세요. 피곤해서 그런가. 내일 다시 하면 안 될까?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윤간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정말 끝까지 간 것 같아. 교수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경수 씨가 정말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 싶었는데 이제야 확실해졌구나.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자야, 이제 진짜 마지막 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사흘 후 요양원 로비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수와 지연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둘의 표정이 사뭇 달랐죠. 경수는 분노에 차 있었고 지연은 계산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하려고?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오빠는 이제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 내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후견인 신청 서류와 집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어제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후견인만 되면 아버지 재산 관리가 가능해. 집도 내 명의로 넘기고 통장도 정리할 수 있어. 누나,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때 진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더 늘어나 있었고 옷도 해져 있었죠. 형, 누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다고? 진우는 지연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진우야,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연이 진우를 의자에 앉히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뭐라고?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자 검사까지 받았어. 확실해. 경수가 검사 결과지를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 문제로 정리하는 중이야. 진우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상속 이야기를 해? 진우야, 현실을 봐. 아버지 치매 심해지셨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지연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아버지는 사람이야. 돈이 아니라고. 야, 진우야. 조용히 해. 경수가 말렸지만 진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형도 형이야.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의 정이 다 없어져? 아버지가 형을 키워주셨잖아. 그래, 키워주셨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달라. 경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형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돈 없으니까 감성팔이나 하지. 현실 모르면서. 경수의 말에 진우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감성팔이? 진우는 경수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경수도 맞서며 진우를 밀어냈죠. 아, 뭐해? 형이 뭐해?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형이 뭐해? 형제는 로비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말렸죠. 그만해.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와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간호사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수를 노려봤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야. 이게 형의 진짜 모습이었어? 뭐가 실망이야? 내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현실? 아버지 버리는 게 현실이야? 아무도 버린다고 안 했어. 그냥 현실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야. 지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해? 누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치매라고 해서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 진우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위험? 정말 아버지가 위험해서 그래? 아니면 재산이 위험해서 그래? 진우의 직격탄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누나, 나는 다 알아. 은행 다니면서 통장 정리한 것도, 후견인 신청 준비한 것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버지 상태로는 당연한 거야. 그때 인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윤간호사가 뒤에서 밀고 있었죠.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인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습니다. 세 자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몸은 어떠세요? 응. 요즘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방금 전에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인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모든 걸 처리할게요. 후견인? 네. 아버지 대신 제가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누나가 지금. 진우야, 조용히 해. 지연이 진우를 제지했습니다. 경수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인수는 세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애들아,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 괜찮아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지연이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구나. 인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자신의 방에서 윤간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교수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들이 저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인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 이게 뭐예요? 내 마지막 시나리오야.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 윤간호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어. 인수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요? 응. 무대 준비는 됐지? 윤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공증인 사무소에 연락해. 그리고 새 애들한테 모두 연락해서 내일 오후에 오라고 해.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낼 때야.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자야,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과연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 날 오전, 진우는 아버지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형과 누나와의 싸움 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진우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요양원에서 받은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간 진우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방은 아버지만의 성역이었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배워왔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방 안은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죠.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만년필과 도장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 겉표지에는 유언 및 가족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나리오 마이너스 자식들에게 주는 거울. 진우는 숨을 멈추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며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목적은 단 하나,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입원 계획 마이너스 계단에서 일부러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다. 윤미정의 협조를 받아 치매 의심 진단을 받는다. 2단계 요양원 입소 마이너스 자식들이 제안하는 요양원에 순순히 들어간다.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한다. 3단계 재산관리 위임 마이너스 자식들이 재산에 관심을 보이면 순순히 위임장에 서명한다. 각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진우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세밀한 분석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죠. 경수에 대한 분석 표면적으로는 효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요양원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자 확인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 혼란을 야기한 후 반응을 관찰한다. 지연에 대한 분석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 오빠와 손잡고 재산 분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후견인 제도까지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 진우에 대한 분석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아직 가족에 대한 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가장 큰 변수.
진우는 자신에 대한 분석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파일의 중간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경수의 출생에 대한 진실. 경수는 실제로 내 친자식이 아니다. 명자가 젊을 때 잠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때 생긴 아이가 경수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다. 경수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흘린 말로 인해 알게 될 것이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이 정말로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거였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연극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과 재산이 가족보다 소중한가? 혈연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랑도 사라지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서로 등을 돌린 남남이 될까? 아니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까? 이 모든 것이 내 마지막 수업이다. 진우는 파일을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파일 맨 뒤에는 각 자식에게 보내는 개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수에게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모습이 정말 내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연에게 너의 현실적인 성격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게 만든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진우에게 너는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진우는 파일을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니.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추했다니. 진우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아버지 집으로 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뭘?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그리고 형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오라고 해.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후견인 신청 서류 정리하고 있어. 누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제대로 말해봐.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뭔 소리야? 아버지는 치매이셔서. 치매가 아니야. 모든 게 연극이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시나리오가 있어. 우리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관찰한 기록까지. 1시간 후 경수와 지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진우는 둘을 서재로 데리고 가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읽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수와 지연은 파일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경수는 자신의 출생 비밀 부분을 읽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죠. 이게 정말이야? 경수가 떠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야? 지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관찰 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어. 세 형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사과드려야 해. 그리고 진우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해.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형,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진우가 경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오후 세 형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진우가 발견한 아버지의 시나리오 파일을 가방에 넣고 온 상태였죠. 로비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모두가 창피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가야지. 아버지께 사과드려야 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지연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차가웠는지 깨달은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세 사람은 조용히 인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애들이 오늘 올까? 네, 교수님. 아마 오늘쯤 올 것 같아요. 윤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교수님을 위해서라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입니다. 애들이 왔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또렷해 보였죠. 윤간호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어색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앉아라. 인수가 의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인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진우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봤어요. 파일을 받아든 인수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걸 찾았구나. 아버지.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연기였어요? 인수는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 연기였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아버지 입으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왜 그러셨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인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아버지, 결과는 어땠니? 만족스러웠니? 인수의 질문에 세 형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경수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생각했어요. 경수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께 화까지 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인수는 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 너는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니? 아버지,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지연도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후견인 신청하고 통장 정리하고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지연아, 너는 원래 똑똑하고 현실적인 아이였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니? 진우도 형과 누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께 왔잖아요. 진우야, 너는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했어. 인수는 새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때 윤간호사가 나서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준비하신 걸 가져왔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걸어서 창가로 갔습니다. 아버지, 새 형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직 건강해. 인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치매 환자가 아닌 평범한 78세 노인이었죠. 치매는 연기였고 이건 내 마지막 수업이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끝까지 보고 싶었다. 새 자식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니. 그리고 이제 이걸 읽어주겠다. 윤간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공증인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와 있었던 거였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의 유언. 경수에게는 윤리회복을 조건으로 장학재단 운영 시 일정 유산을 상속한다. 단 앞으로 1년간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에게는 학원에서 무료 교육 운영을 조건으로 상속을 유예한다. 1년간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친 후 재산을 상속받는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진우에게는 모든 기록과 주택을 상속한다. 단 가족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모든 것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계속 읽었습니다. 새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상속은 무효가 됩니다. 인수가 새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떠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새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인수는 자식들에게 다가가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연도 오랜만에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죠. 진우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 인수의 말에 새 자식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집으로 가자.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주황빛 감들이 달려 있었고 집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수는 명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자야, 드디어 우리 애들이 진짜 가족이 됐어. 3년 후 봄날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은 이제 기억의 집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명자가 심었던 꽃들이 더욱 풍성하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인수는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81세가 된 지금 그의 손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세상을 떠난 아내 명자였죠. 명자야, 오늘로 우리가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3년이 되었구나. 인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진우가 동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연주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우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죠. 진우는 이제 정말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되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편지를 계속 써내려 갔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어.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오늘도 공부하러 왔니? 네. 지연 선생님이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인수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너희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부터 후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오빠가 후원금을 더 보내주셨거든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직접 얼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경수는 아직도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더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년 전 약속한 대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 오빠가 다음 주에 온다고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회사 일이 좀 정리되면 더 자주 올 수 있을 거래요.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형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식사를 마친 후 인수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명자야, 정말 다행이야. 우리 계획이 성공했어. 아이들이 모두 변했어. 경수는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졌고 지연이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 진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고 인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죠. 명자가 살아있을 때 녹음해둔 목소리와 아이들이 어릴 때 녹음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오늘 경수가 첫걸음을 떼었어요. 정말 기특해요. 젊은 시절 명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린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보세요. 진우의 어린 시절 목소리까지. 인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때 문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진우가 아이들과 함께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앉았어. 들어와. 아버지, 뭐 하세요? 지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옛날 녹음한 것들을 듣고 있었어. 우와, 이게 뭐예요? 아이 중 하나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소리를 녹음하던 기계야. 인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 목소리인가요? 그래. 너희들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목소리도 있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테이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목소리도 녹음해 주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인수는 새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진우와 지연도 함께 녹음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녹음을 마친 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인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명자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는 이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처럼 돌볼 수 있게 되었어. 비록 내가 곁에 없지만 내가 원했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어. 인수는 편지를 접어서 명자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 참 괜찮았지? 그리고 의자에 앉아 새로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진우, 지연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인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시작된 그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그의 마지막 수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의 집은 단순히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고 테이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따뜻함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